운전자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마의 구간, 정체된 도로, 꽉 막힌 도로 한복판에 있다 보면 서서히 눈이 감기고 한눈을 팔게 되는 등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죠. 네, 통화. 네, 통화 제일 많이, 업무 많이 봐요. 전국도 힘들죠. 하지만 서행할 수밖에 없는 정체 구간에서도 심각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데요. 찰나의 방심이 빚어낸 참그 정체 구간 사고를 취재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하늘을 만끽하며 달리는 부산 광안대교. 낭만적인 도로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고를 보시죠. 시원하게 쭉 뻗은 다리 위를 달리던 제보자. 그런데 여러분, 사고의 원인을 찾으셨습니까?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서행하고 있는 앞 차량을 제보자는 감속 없이 들이받았는데요. 안전거리도 충분했는데 말이죠. 3차로까지 밀려난 제보자는 2차 사고까지 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에게는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걸 못 느꼈어요, 진짜. 제가 눈에 뭐가 씌었는지. 4차로 중 유독 제보자가 주행 중이었던 1차로만 정체가 시작됐답니다. 제보자의 앞 차량은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발견을 못했죠. 발견을 했으면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죠. 50cm 정도 앞에 그냥 밟고 나서 박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브레이크라도 밟았으면 그렇게 날아가진 않잖아요. 그야말로 귀신이 고칼로르시였답니다. 운전 미숙이라고 하기에는 운전 경력 30년이 넘었는데요. 제보자의 지인들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답니다. 당연히 기가 차죠. 니 잤나? 이러고 제 운전 실력을 아니까요. 기가 찬다면서 브레이크 발도 안 올렸네 하면서 다들 그래요.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겠죠. 이유야 어찌됐건 사고를 냈다면 책임을 져야죠. 앞 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답니다. 수리비는 두대는 보험 처리를 하고 전 자차가 안 들어있어가지고 제 차는 제가 수리하고 2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차로에서 잠시 막혔는데 제가 왜 그걸 모르고 그렇게 박았는지 진짜 황당해요, 저도. 이번 제보자는 뒷차량 운전자의 어이없는 주행 때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진짜 찰나의 순간이라는데 생각은 좀 많이 주마등처럼 막 좀 두렵죠. 타면은 이제 그 생각이 가끔씩 나니까. 앞 차량의 비상등을 보고 도로가 정체되고 있다는 걸 감지했다는 제보자. 그런데 그때 뒷차량은 속도를 줄인 흔적도 없이 제보자 차량을 충돌해버립니다. 사고 원인은 뒷차 그 안전거림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졸음인 것 같다. 충격을 받고 멍하죠. 일단은 그래도 살아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차가 앞으로 뭔가가 하나가 오는 거죠. 사고의 충격으로 제보자 차량 앞으로 넘어온 후미추돌 차량. 제보자를 더욱 놀라게 만든 건 사고 차량 탑승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1차로에서 온 가족이 다 내리셨어요. 제 차 앞에서. 이해가 안 됐죠. 정체가 되고 차들이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아예 다 내려버리지 않았나. 갓난 아이와 초등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른이 3명이나 있었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도로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내는 것도 모자라 고속도로 위로 내려버리기까지 가족의 안전을 위한 행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까칠했죠. 다치진 않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후방에서 제 뒤에서 부딪히면은 큰 사고가 더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죠. 다행히 사고 후 3분 만에 온 경찰 덕분에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는데요. 사고 후 도로 위에 서 있는 행위는 또 다른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자제하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정체 구간에서는 무엇보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친다면 끔찍한 비극을 맞게 될지도 모르죠. 정체 구간에서 벌어진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조광희 씨 부부. 식구들의 어떤 제가 뭐 목숨을 제 핸들 하나에 지금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제가 운전하면서 그런 부주의로 사고를 내서 식구들한테 그런 피해를 줬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크죠. 사고의 시작은 바로 이 트럭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게 트럭이 조는 것 같아요. 졸음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에게 신경이 쏠린 순간 괜찮아? 내가 괜찮아? 지금 생각에는 괜히 내가 뭐 저런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그걸 뭐 깨워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뒤늦게 좀 후회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유지 못한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의 100% 사고로 해서 수리비하고 한 2천 몇백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보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다시 볼까요? 사고 직전 제보자 앞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더니 돌연 차로를 변경했는데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방에 이미 1차 사고가 나 있었어요. 저는 앞차만 보고 가니까 그 앞에 난 사고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이제 앞차가 이제 브레이크 등이나 어떤 뭐 비상등 이런 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혀 없었어요. 1차 사고 현장에 다 와서야 급차로 변경을 한 앞 차량 운전자. 하지만 이 차량도 결국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보자는 1차 사고가 났다는 걸 알리지 않은 앞 차량에게도 자신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답니다. 저는 앞차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차도 분명히 앞에 서 있는 차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피해버리는 상황이라 저는 뭐 어떤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보자의 생각대로 급차로 변경을 한 앞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는 걸까요? 제보자 앞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게 멈추어 서는 게 아니라 그 핸들을 좌쪽으로 틀어서 피하려고 했던 건데 차량 역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실 이 사고에서는 과실을 따로 매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이 보여요. 잘 가다가도 갑자기 정체 구간을 마주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운전에 집중하지 않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전거리 확보 그리고 전방 주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말이죠. 정체 구간에 들어선 순간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운전자들도 있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이 정체 구간에서 종종 목격되는 얌체 운전자. 그런다고 더 빨리 가게 되긴 할까요? 통행량이 많은 퇴근길, 교통 지옥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한 차량을 소개합니다. 자, 갓길로 주행 중인 이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난데없이 도로 연석 위로 올라가 버렸는데요.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정체 구간에서 뭐 새치기를 하려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을 많이 봤는데 감히 거길 넘어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연석을 넘기 위해 애를 쓰지만 뒷바퀴가 걸려버린 상황. 후진을 하며 속도를 높이더니 결국 연석을 넘어버립니다. 후진하다가 반동으로 튀면 저한테 또 바로 그 관성에 의해서 박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도 무서워서 차량은 저도 정차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중간에 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될까? 정체를 피하기 위해 무려 18cm 높이의 연석을 넘어간 차량. 과연 꽉 막힌 도로를 탈출했을까요? 저 차 한번 보자. 분명히 앞에서 만날 거다. 그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차피 시간으로는 7분인데 그 정도도 안 되거든요. 거기 가서 다시 만나더라고요. 애써 발버둥 쳤지만 결국 정체 구간을 피하지는 못했네요.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라도 정체 구간을 피하고 싶은 이유 대체 뭘까요? 안 그래도 정체 구간에 정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내가 늦어진 것 같은데 나는 느리게 가는데 옆차는 빨리 가는 것 같은 이거 하나의 상대성과 같은 부분들이겠죠. 차선을 바꾸면 혹은 내가 여기서 끼어들기만 하면
이 상황이 나아질 거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괘씸한 마음에 얌체 운전자를 공익 신고했다는 제보자. 차로 준수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됐다는데요. 4만 원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계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차선 변경 행위가 어쨌든 교통 정체를 더 유발한다는 거를 느꼈죠. 정체된 도로를 피하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뒷차량 운전자들은 극심한 정체를 더 맞게 된다는데요. 나비 효과라고 있죠. 그러니까 차량 한 대가 급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끼어들기를 위해서 무리한 운행을 했을 경우에 뭐 뒤에 어떤 큰 영향이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그 한 건 때문에라도 99% 시간이 지난 후에는 대규모 정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기점, 병목 지점, 공사 구간, 사고 등 이유가 있는 정체 구간도 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정체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유령 정체라고 하는데요. 끼어들기나 급제동 등으로 한 차량이 속도를 줄이면 뒷 차량들도 연쇄적으로 감속하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시차들이 쌓여서 정체가 생기는 건데요.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아도 될 정체 구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간거리가 잘 유지되지 않는 정체 구간에서는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주말 오후 4 식구가 강화도로 나들이를 가던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무서워 자기야 무서워. 옆 차로에서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서워 자기야.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죠. 한 차량이 감속 없이 앞 차량을 후미 추돌했고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또 한 번의 충돌이 발생한 건데요. 평화로웠던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왜 안 가? 그런데 생각보다 피해 차량의 수가 많아 보이는데요. 오중추도로요. 뒤에 차가 검은색 SUV를 받고 그 SUV가 깜짝 놀라고 튕겨 나가고 캐슬이 먼저 박은 다음에 SUV가 캐슬 밟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체 구간에서 차간 거리가 짧은 탓도 있었지만 최초로 후미 추돌을 당한 검은색 SUV 차량이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으면서 사고의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 운전자는 이제 사고 나고 깜짝 놀랐는지 핸들 쪽에 좀 약간 기울인 다음에 그래서 엑셀을 바꾸는 상황이었어요. 그 옆에 동승자는 깜짝 놀라고 당황한 표정이었고요. 제보자는 그날 자신도 어쩌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다행히 내비가 그냥 우회전하는 안내를 해줘갖고 저는 운이 좋게 피했죠. 목적지까지 가는데 가장 빠르고 안전한 도로를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그런데 차가 막히는 경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평이 좀 갈립니다. 내비가 어떨 때는 일부러 막히는 길로 가든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비를 많이 믿죠. 내비가 정확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맨인 블랙박스 특별 실험. 안녕하세요. 서울 지리를 훤히 꿰고 있다는 개인 택시 28년차 박종창 기사는 오직 감으로 이동하고요. 2명의 제작진은 서로 다른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해서 교통량이 많은 서울 도심도로 23km 구간을 달려볼 건데요. 과연 세 차량의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에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까요? 두 내비게이션의 예상 소요 시간은 51분으로 동일합니다. 반면 기사님은 시간이 한 40분? 길이 안 밀리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오,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처음엔 같은 경로로 이동하는 세 팀. 하지만 정체 구간 앞에서 택시기사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차가 막힌 것 같아서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목동 오거리 쪽인데 이쪽으로 해서 다시 저 오목기 쪽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려면 양화교와 서부간선도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두 팀은 모두 양화교를 이용합니다. 반면 기사님은 28년 경력을 믿고 다른 경로를 택해보지만
정체 구간을 맞았네요. 쭉 같은 경로로 이동하던 내비게이션 팀은 어떨까요? A사 내비는 성산대교, B사는 가양대교로 향합니다. 자, 이제 목적지까지는 단 1km. 마지막까지 안전운전에 집중합니다. 과연 결과는? 내비게이션 차량들이 예상 소요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네요. 하지만 감으로 달려온 택시와 불과 3분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내 생각은 나 빠른 줄 알았거든요, 조금. 네, 한 5분 정도 빠를 것이다.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좀 결과가 늦으니까 좀 그러네요. 정체 구간을 피하기 위한 택시의 선택은 비교적 정체가 적지만 신호가 있는 시내 도로. 반면 내비게이션은 좀 막히더라도 신호가 없는 큰 도로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내비게이션 앱별로 탐색하는 경로와 소요 시간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의 어떤 그 방향성, 그다음에 고려 사항, 그다음에 데이터 사용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들 회사의 가입자의 어떤 수, 이런 것에 따라서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비게이션 앱 이용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데이터의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또한 1분마다 교통 상황을 업데이트하며 최소 7개의 경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추천 경로를 안내하는 기준은 다르다고 하네요. 추천 경로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당연히 큰 길을 선호하고요. 큰 길은 초보자건 운전이 능숙한 분이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큰 길을 선호를 하고요. 추천 경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경로를 기반으로 하고 저희가 뭐 회전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호등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가지고 빠른 시간으로 안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체 구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끼어들기, 급제동 등 더욱 극심한 정체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만큼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